안녕하세요. 명순의 효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미효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한 네 가지를 취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이 현미효소는 어디에 좋은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현미효소는 단맛이 많은데 당뇨 환자나 암 환자가 먹어도 되는가요? 세 번째, 이 현미효소는 누룩으로 만들어서 알코올 성분이 있는데 즉 암 환자나 간암, 췌장암 환자가 먹어도 되는가요? 어린아이 또는 임산부가 먹어도 괜찮은가요? 이것을 먹고 운전을 하면은 음주운전으로 걸리지 않나요? 또 이런 질문까지 하십니다. 자, 네 번째, 이 현미효소는 얼마큼씩 먹어야 되나요? 또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미효소는 어디에 좋은가요? 자,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무슨 병이 있는데 현미효소를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죠. 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질병의 효과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현미효소를 먹으면 꼭 내 질병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현미효소는 특정 질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현미효소를 전파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입소문으로 정말 한 10,000가구에서 해 드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누룩을 보내드리니까 이 현미효소를 이제 4년, 5년 전부터 해 드신 분도 계시고, 1년 또는 몇 달 전에 해 드신 분까지 다양하죠. 자,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린 그런 효과, 즉 효능은 정말 개인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좋아지는 정도라든가 속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 현미효소를 드시면은 가장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화기 계통입니다. 자, 소화기란 음식을 소화시켜서 영양을 얻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자, 어떤 질병이든 이 소화기가 건강해져야 그 질병이 좋아집니다. 자, 심한 변비, 설사 또는 다양한 그 대장 질환 있지 않습니까? 과민성 또는 클론병, 그리고 위장장애. 자, 이 현미효소를 드시고 가장 많이 효과를 보는 부분이 바로 소화기 쪽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차에 따라서 아주 빨리 효과를 보는 분도 있고 더디 보는 분도 있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변이 좋아져야 모든 게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명수식 섭생을 같이 권해드리는데 이 명수식 섭생을 지키지 않으면,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과도한 섬유질을 끊지 않으면은 이 현미효소의 효과가 더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명수식 섭생이 무엇인가는 책이라든가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미효소를 드시고 많은 분들이 잠을 더 잘 자게 됐다, 소화가 잘 된다, 변이 좋아졌다, 자, 쾌면, 쾌식, 쾌변이 됐다. 그리고 그 위에도 정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증상들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아토피, 피부병, 악성 여드름, 40년 된 묘기증까지
좋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던 아토피가 단 2주 만에 낫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변이 좋아져서 피가 깨끗해지면은 다양한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 몸에서 나는 노인 냄새가 사라졌다. 그리고 구취가 사라졌다. 또 각질이 없어졌다. 보는 사람마다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한다. 살이 쪘다. 혈색이 좋아졌다. 자, 이처럼 그럼 이 현미효소를 마시면 약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보일까요? 자,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밀하게 하나로 된 통합체라는 뜻입니다. 즉 피가 전신을 돌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 이 세포에 영양을 전달하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맑은 피를 보내주면은 이 세포는 제 기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현미효소를 드시게 되면은 첫째, 어떤 음식보다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그 음식 속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을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분해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미를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씹어 먹으면 절대 그 영양을 얻을 수가 없는데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이 현미의 영양을 온전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미의 영양뿐만 아니고 이 미생물이 현미의 당질을 소비하면서 수많은 개체수를 늘립니다. 자, 이 미생물이 바로 또 영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미효소를 드시면은 많은 영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발효 음식에는 이 효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바로 피를 깨끗이 해줍니다. 우리가 옛날에 연탄 중독이나 농약 중독이 됐을 때 동치미 국물을 먹인 이유는 발효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발효 음식의 효소가 독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현미효소를 드시면 장내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장내 면역이 70%를 차지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서 면역을 올려주고 또 장내 환경이 개선돼서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면은 또 체온도 올라가고 피가 깨끗해집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고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러니까 건강 평균 점수를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느냐 이걸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드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내 현재 그 질병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몰라도 이 현미효소를 드시면은 면역도 올려주고 변을 좋게 만들어서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현미효소의 효능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질병의 효과를 보이고 개인차에 따라서 그 효과를 보는 정도라든가 속도 이런 게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현미효소의 효능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척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소문입니다. 자, 어디에 아주
가격도 싸고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선전을 안 해도 갔다 온 사람들이 그것을 입소문을 내주죠. 자, 지금 현미호소를 시작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듣고 드셨는지 아니면은 아는 가족이나 지인, 친척이 권해서 아마 드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분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권하시는 것이죠. 그냥 말만 듣고 권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지인한테 소개받고 또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좋으니까 또 소문을 내죠.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 현미효소 전도사가 되었다. 내가 지금 발효기를 몇 대나 팔아줬는지 아느냐. 이렇게 또 전화가 오십니다. 자, 그리고 현미효소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이 현미효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전화도 종종 옵니다. 그만큼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 현미효소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먹는 음식이 되고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먹는 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으로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발효기를. 그만큼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친척한테, 지인한테 발효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현미효소의 효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꼭 명수식 섭생을 지키시면서 현미효소를 드시게 되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빨리 효과를 보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현미효소는 단맛이 많은데 혈당을 올리나요? 암 환자가 먹어도 되나요?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죠. 자,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현미효소는 이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즉 당질 음식이기 때문에 드시면은 밥처럼 혈당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나 이 당뇨 환자들이 혈당이 없는 음식이라고 견과류라든가 생채소 또는 콩, 현미밥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드십니다. 특히 야채들을 많이 드시죠. 자, 그렇지만 이 음식들은 영양도 얻지 못하고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켜서 피를 오염시킵니다. 당질이 무섭다고 이런 것들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현미효소는 당질이 있는 음식이지만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화기를 개선시키고 변비 설사를 낫게 합니다. 자,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지만 먹을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혈당 걱정이 없으신 분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혈당이 높으신 분은 좀 조심해서 좀 적게 드신다거나 이 쌀 양을 확 줄여서 절반이나 300g으로 만들면 단맛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저당식으로 만드셔서 드시고, 자, 조금도 안 먹는 것보다 하루에 소주잔으로 석 잔이라도
마신다면은 어떤 음식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자, 그러니까 혈당이 무섭다고 기피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시고 나서 열심히 움직이시고, 그리고 단백질이나 또는 섬유질을 먼저 드시고 효소를 드시든가, 아무튼 저당식으로 만들어서 드시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당질은 암의 먹이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 당질을 무서워하는데요. 자, 한 50대 초반 여성분이 대장암 거의 말기 환자였는데 이 현미효소를 주식으로 먹고 정말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먹고 한 3, 4개월 종양 수치가 갈 때마다 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완치가 됐어요. 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질이 암의 먹이가 되었다면은 암이 재발해야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췌장암 말기 환자. 자,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 자, 그런데 이 현미효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8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이 현미효소만 드시고도 건강하게 한 1년 반 이상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포기한 간암 말기 환자, 췌장암 환자, 이런 분들도 현미효소를 드시고 설사가 멈추고 기력이 좋아져서 그리고 병원에서 몇 달 못 산다고 하셨는데 1년 넘게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당질은 암의 먹이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자, 탄수화물을 제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살이 빠지면서 기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체중이 너무 빠져버리면은 면역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는데 어떤 탄수화물보다 많은 영양을 가지고 있는 현미효소를 드시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현미효소를 드시고 나서 주전부리나 과일 생각이 안 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은 세포한테 영양이 충분히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영양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당질이 무섭다고 외면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현미효소에는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암 환자나 어린아이가 또는 임산부가, 췌장암, 간암 환자가 먹어도 되나요? 자, 이 현미효소는 누룩을 쓰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극소량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발효 시간이 굉장히 짧죠. 1차 발효 때는 물기 없이 한 12시간 놔두고 2차 발효 때 물을 부어서 한 10시간 놔둡니다. 원래 막걸리는 4일, 5일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 현미효소는 주로 젖산 발효를 시킵니다. 소량의 효모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알코올이 생성되지만 실제로 그 수치를 측정해 봤는데 술을 1도 이상을 이제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알코올이 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극소량의 알코올만 들어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췌장암 말기 환자, 돌이 지난 아이 또는 임산부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 다만 어린아이들은, 너무 어린아이는 현미로 만드시지 마시고 백미로 만들어서 먹이시기 바랍니다. 자,
현미효소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적다. 자, 그런데 이제 간혹 알코올을 전혀 드셔본 적이 없는 여성분들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효소를 먹었더니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드시다 보면 적응이 된다는 거, 그 정도는. 자, 그러니까 알코올은 걱정하시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미효소는 언제 먹어야 되나요? 얼마큼씩 먹어야 되나요? 자, 이것도 개인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소화기가 건강한 사람은 뭐 아무 때나 일어나서 또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위장이 불편하신 분은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음식을 얼마큼 먹었냐에 따라서 이 현미효소를 좀 적게 먹을 수도 있고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자, 항암 말기로 아무것도 못 먹고 다 토해버려서 이 현미효소만 하루에 거의 2리터만 드시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뭐 한 석 잔, 이제 종이컵으로 석 잔 정도 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6잔을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전혀. 우리가 식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혜를 뭐 석 잔 먹든 6잔 먹든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 차이가 없죠. 자,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이 아니고. 자, 근데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뭐 마음대로 먹기가 좀 그렇죠. 소화기가 불편하지 않아도. 자, 그러면은 좀 줄여서 드시고, 유가 극히 약해서 이 현미효소를 마시면은 속이 불편하다. 자, 그런 분들은 좀 식후에 좀 따뜻하게 해서 조금씩 드셔야 되겠죠. 자, 정량은 자기 위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내가 먹고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가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마큼 먹어야 되나요? 제가 그분 위장 상태, 소화기 상태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음식을 얼마큼 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소화기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신맛이 자극이 되시면 백미로 1차만 해서 적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지시면 이제 현미를 쓰시고 2차까지 발효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미효소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 말은 현미효소를 만들어 놓으면은 건더기 절반, 국물 반입니다. 자, 이 건더기는 현미 밥알이라 많이 먹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자, 먹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갈지 않고 흔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권하는 방법은 건더기를 아주 곱게 갈아서 국물과 희석해서 마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국물과 건더기를 분리해서 국물만 물 대용으로 마시고 건더기는 곱게 갈아서 밥 대용으로 먹는 것입니다. 자,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이렇게 분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건더기가 남아 돌면은 좀 부담이 되게 많으면은 현미의 양을 줄여서 만드시든가, 아니면 이 건더기를 모아놨다가 바짝 말려서 분말로 해서 드시면은 또 변에 좋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수많은 암 환자나 위장 질환 또는 이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미 효소의 효능을 100% 누리기 위해서는 섭생을 지키셔야 됩니다. 즉, 섭생을 지키라는 말은 현미밥, 콩밥, 견과류, 채소, 반 섬유질을
삼가, 아니 완전히 끊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정말로 전 국민이, 특히 암 환자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열심히 드시는 음식들 있죠. 현미밥, 콩밥, 샐러드, 생채소, 견과류 같은 그런 다양한 섬유질 음식이죠. 이 음식들은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골병들게 만들고 피를 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정말 이 음식들을 먹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격입니다. 자, 이 음성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현재 그 음식들을 열심히 드시고 있는 분들은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을 드시고 얼마나 좋은 꼴을 보았는지. 자, 그 음식이 그렇게 깨끗한 음식이고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은 일주일만 먹어도 몸이 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 음식을 먹을수록 살이 마르고, 살이 마르는 이유는 영양실조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피곤해지는 이유는 피가 탁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피가 탁해지냐?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코 건강에 도움은커녕 해로운 음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전문가들 또는 박사,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절대 그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음식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자, 항상 변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 변이 좋아지는 음식만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변이 나빠지면은 그 음식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변에 좋아지는 음식, 나빠지는 음식,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석적으로 영양이 많으니까 무조건 집어넣으라는 식입니다. 항상 변을 관찰해 보시고 섭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결과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 가장 많이 하는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